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이번 주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 두 가지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미 증시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 나스닥 종합지수가 0.09%, S&P 500 지수가 0.14%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지난주는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핵심 키워드는 애플과 국제 유가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경우 중국에서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소식과 더 폭넓게 금지로 확대될 우려 속에 주간 5.95% 하락하면서 기술 업종과 대표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줬고요. 이번 주 애플은 아이폰 신제품 출시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와 다르게 애플의 주가가 안정을 보일지 이 여부는 대표지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금요일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한 가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압박했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은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와 같은 재료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지표 추이 보시면 당분간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유가, 또 하나 추가된 것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주요 저항인 105 라인에 있는데요. 향후 추이가 기추되고요.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 보시면 3대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공급 감축 연장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맞물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또한 1.91% 상승을 보인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도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유가에 대한 추이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S&P 업종 ETF 주간 등락률인데요. 에너지 업종이 가장 큰 폭 상승했고요. 유틸리티 업종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업종으로 보자면 지난 한 해 하락장에서 에너지 업종만 강세를 보이고 올해 상반기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이 세 개 업종이 가장 큰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대표 지수의 조정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13일 수요일날 CPI가 발표되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4일 목요일날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PPI 상승률 예상치는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근원 PPI 상승률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플이 12일 화요일날 신형 아이폰 출시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번 주 애플의 주가 추이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14일 목요일인데요. 금리 동결이 더 우세한 가운데 25bp 인상을 할 것인지, 여기에도 얼마 남지 않은 FOMC로 인해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5일 금요일은 내마녀의 날입니다. 누구도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 못한다는 내마녀의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유가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3일 발표될 8월 CPI입니다. 현재 유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증시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CPI의 경우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다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CPI의 경우에 전년 대비는 내려가고 전월 대비는 블룸버그 예상치는 같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의 경우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년 대비 CPI가 올라가는데 집중을 할 것인가, 그런 CPI가 내려가는데 집중을 할 것인가, 요게 단서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CPI의 경우 블룸버그 예상치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과 같은 3.8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원 CPI의 경우 블룸버그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지표가 혼재되게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 시장이 반응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애플 차트입니다.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큰 폭
하락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현재 173달러 선에서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1 이평선에 금요일 저항을 받았는데요. 빠른 복귀가 중요하고요. 이 단기 지지 라인을 깼을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200일 이평선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애플은 이번 주 이벤트가 있고 지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월가에서는 애플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큰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년 10월 고점을 뛰어넘으면 안 좋다, 4% 아래로 내려오면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가인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상승 후에 숨고르기 양상인데 위로 9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증시에는 하방 압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90달러 돌파 여부에 주목하시고 아래는 84달러라는 수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만 보자면 상승 여력이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은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입니다. 존 머피라는 유명한 기술적 분석가의 메시지입니다. 에너지 업종의 상승은 채권과 주식시장에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둘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유가고요. 여기는 에너지 업종 ETF입니다. 에너지 업종 사상 최고치 경신. 유가를 보면 작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보여준다. 원유 가격은 3개월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에너지주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이었다. 그리고 그들만의 성공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이죠. 에너지 업종 ETF가 작년 최고치를 초과하여 새로운 기록으로 마감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업종의 리더십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각각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소식은 당연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 에너지 주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에너지 리더십은 역사적으로 주식에도 좋지 않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과 채권 수익률 상승 비교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원유 가격, 요 블랙 바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요 녹색 선입니다. 사이에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유가와 채권 수익률은 모두 4월과 6월 사이에 바닥을 찍기 시작했고 4월과 6월입니다. 그 이후 함께 상승하고 있다. 하단 박스선은 두 시장 간의 60일 상관계수가 75%로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는 두 시장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초래하는 잠재적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향후 유가의 상승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특히 기술주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너지 업종 리더십은 주식에 좋지 않다. 이것은 시장 간 분석의 특징 중 하나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에 좋지 않다. 이러한 관계는 지난 2년간 S&P 500, 이 검은 막대와 에너지 업종 ETF와 S&P 500 비율을 비교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차트의 역점은 에너지 업종 리더십이 주가 하락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에너지 업종 하락, 약세 비율은 대체로 주가 상승과 맞물렸다. 2020년 초 이 비율의 상승은 S&P 500 정점과 일치하는 모습이어서 하락을 보였고 지난 11월 최고치를 보인 후에 하락하는 모습은 지난 10월부터의 주식시장 상승세에 도움이 됐다. 이제 큰 문제는 이 비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부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가의 상승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의 양의 상관관계로 인해서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작년 10월 최고치를 돌파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가 상승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에너지 업종의 상승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 있게 관찰해야 될 것은 유가, 10년물 국채 수익률, 에너지 업종 움직임, 이 세 개를 체크하면 전체 시장을 판단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인데요. 향후 6, 8주 동안 S&P 500 잠재적 시나리오 4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4,600, 4,200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분께서는 S&P 500 일간 차트를 갖고 와서요. 우리는 지금 계절적으로 가장 약한 시기에 있습니다. 2023년 지금까지 계절적 영향을 잘 따르고 있다. 이분은 위험자산에 대해 훨씬 더 깊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왔으며 현재 A, B, C, 풀백, 되돌림, 상승 추세에 대한 되돌림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9월 셋째 주 옵션 만기 15일인데요. 즈음에 새로운 저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잠재적 시나리오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구글과 같은 주요 성장주들이 여전히 지지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6에서 8주 동안 S&P 500 지수에 대한 4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해 보겠다고 합니다. 이거를 확률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잘 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1과 같은 화살표인데요. 이것은 4,600을 상회하는 돌파를 의미한다. 연착륙 기대감 속에 연준이 중요시하는 경제 데이터의 둔화가 나오면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다. 이로 인해 상반기 상승을 주도했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식은 새로운 고점을 테스트하기 위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소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7월 고점인 4,600선은 여전히 저항선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기간 조정이 요 4,300에서 4,600 요 박스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에너지와 같은 업종이 횡보장세에서 상승할 수 있지만 주요 지수들은 어느 방향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약한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앞에서 말한 ABC 조정이 끝나고도 S&P 500 지수가 하락하여 200일 이동평균선을 재시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채권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고 성장주들이 계속 하락한다면 이것은 약한 약세 시나리오의 결과가 될 것이다. 약한 약세 시나리오는 현재 수준에서 더 떨어지지만 여전히 중요한 200일 이평선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일 이평선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은 초약세 시나리오입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뜨겁게 나오고 연준이 언제 통화 정책을 완화할지 논의하는 대신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초약세 시나리오로 4,300, 4,200 하향 돌파, 200일 이동평균선 이탈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지난 6월 S&P 500에 대해서 비슷한 분석을 했는데 이때는 약간 강세 시나리오가 시장의 움직임과 상당히 맞아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차트 분석가가 중요시하는 지수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600, 4,300, 200일 이평선과 맞물리게 될 4,200입니다. 이 수치를 S&P 500 지수 봤을 때 기억하면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에서 얼마 남지 않은 9월 19일, 20일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92%, 25bp 인상 가능성을
8%로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크게 변한 건 없고, 보시면 11월, 12월 FOMC에서 동결이냐 인상이냐 라는 요 퍼센테이지가 살짝 바뀌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빅스지수인데요. 빅스지수는 현재 13.84를 기록하면서 요 16 아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시 보는 거는 이 하향하는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 조정이 크다. 20 위로 올라가면 조정폭이 크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최대 저항인 105를 소폭 넘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여기에 저항을 받고 이와 같은 방향 모색을 할지, 이걸 뚫고 안착을 할지 중요 분기점에 있습니다. 105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33원입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25,000달러를 지지받으며 방향성 없는 모습 지속되고 있습니다. 50일과 200일 이동평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주가가 25,000달러의 주요 지지를 깨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하방 압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매매 지점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인가가 아니라 방법이 존재하는가다. 이 방법은 자신의 성격과 맞아야 한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다우 이론 등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상관없다. 명확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 그 길이 쉬웠다면 이 세상에 백만장자가 넘쳐날 것이다. 잭 슈웨거의 말입니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이번 한 주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도 꽤 있고 금요일은 내 마녀의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